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조금 섹시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주제로 영상까지 찍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섹시하다 보니까 알파고 형님이 바로 이렇게 빡! 노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촬영을 들어가는데, 재촬영 들어갔는데도 또 노딱 나오면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나와 그런 알파고 간의 그 눈치 싸움이지. 단어의 선정과 이런 것들은 나는 최대한 검열을 피해가려고 할 거고 알파고는 계속 잡으려고 할 건데 이걸 제가 최대한 피해가게 삥 돌려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안해서 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야기는 그런 뭔가 안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사의 모든 것 74의 뭐 74의 모든 것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난 이런 쪽으로는 좀 많이 관심도 많고 궁금한 걸 좀 못 참거든. 호기심이 많잖아. 내가 정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요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빰차. 오늘 이야기는요, 김지연 누나라는 분이 계시더라고. 지연이 누나. 누난지 나랑 동갑인지는 뭐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여자계의 꽈추형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뭐 실제로 둘이 뭐 친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꽈추형이랑. 그래서 의사도 좀 바닥이 좁아가지고 한 달이 건너면 이게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7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정확히 말하자면 7외사정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안전함을 추구하려면 방법이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잖아.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뭐 이제 영구적인 방법, 뭐 반영구적인 방법 아니면 이제 뭐 요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영구적인 것들은 그냥 묶어버리는 거. 그 정관이라고 하지. 그치? 이런 거 묶어버린 게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정관은 내 주변 친구들도 많이 했는데, 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레퍼런스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정관을 한 사람 중에서 몇 프로더라? 제법 좀 높은 확률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에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내 나중에 기회 되면 내 다시 한번 내 들어가서 얘기해 주도록 하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런 걸 제일 많이 쓰잖아. 그지? 이런 거. 이런 것들 요새 뭐 초박형에서 제로제로원 이런 거 엄청 많이 쓰잖아. 그래서 나도 이거 뭐 쓴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사가미하고 오카모토가 제일 유명하거든. 난 둘 다 써봤는데 근데 오카모토가 착용감은 훨씬 더 좋아. 근데 문제는 오카모토는 잘 터져. 잘 터지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사가미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비싸요. 한국에서 이걸 살려고 하면 하나당 거의 한 5천 원 꼴 하더라고. 그래서 뭐 하루에 한 5번씩 하는 미친놈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여자들도 약간 관대해지는 게 약간 관대해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칠외사정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김지연 원장님의 얘기를 듣자면, 일단은 자기도 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래. 자기도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야.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 왜 괜찮냐면, 일반적으로 평균 실패율은 24%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겁나 높은 거잖아, 진짜. 나는 근데 항상 궁금한 게 이 평균 실패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평균 실패율 보면 뭐 이제 이런 거 쓴다고 해도 막 10%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실패율을 측정하는 기준이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 나는. 근데 그걸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는데 대신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7사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쭉 했을 때 평균 실패율은 24%인데 이거를 제대로 성공하면 3에서 5%로 줄어든대.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 날짜를 계산하잖아. 그러면 날짜가 또 이제 그러면 확률도 확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좀 많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 흔히 이제 쿠퍼라고 하잖아. 쿠퍼 이게 맨 처음에 딱 하면 찔끔 나오는 게 있잖아. 찔끔 나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낮은 확률이지만 베이비가 생길 수 있다. 프레그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자가 섞여 있긴 하지만 충분한 양의 정자가 없다는 거야. 통상적으로 600만 개 이상의 그런 정자가 필요한데 쿠퍼로는 이게 할 수 없지. 흔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는 그냥 쿠퍼라는 거 그냥 조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 베이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왜 우리들은 이런 걸로 이제 임신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다들 구라를 친 거야. 이렇게 하다가 잘못 갈긴 다음에, 그래도 나중에 하다가, 근데 그게 남자로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그 종족 번식의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진짜 강하거든. 그 이상하게 갈리고 싶다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뇌와 정신과 본능 간의 싸움이 벌어지거든. 그러면, 하다 보면, 결국엔 극한상까지 몰아붙이고 나서, 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싶을 때, 그때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타이밍을 실패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도 깜짝 놀랐던 게 결국에는 쿠퍼로는 임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근데 두 번째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처음 이렇게 갈기고 나잖아. 갈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쿠퍼도 충분히 그 600만 개가 장전이 된다고 하더라고. 두 번째부터는. 그러니까 요거를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궁금했던 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아직까지도 잘못된 걸 알고 있었을까, 몇십 년이 지나도록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런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지 조금 더 이제 이용하고, 이렇게 안전함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데, 만약에 쿠퍼라는 게 이게 괜찮다, 하찮은 놈이라서 족밥이라 가지고 베이비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시작되는 거거든. 대혼돈의 멀티버스, 오빠 안 된다고! 이러는데, 괜찮다, 쿠퍼는 족밥이라 가지고 베이비 안 생긴다. 분명히 그런 놈들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열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이게 산부인과나 뭐 비뇨기과 의사분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굉장히 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내 얘기를 듣는 순간에도 분명히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오빠 괜찮다, 백발백중 명사수다 이러면서 분명히 싫어하는 애들 분명히 나오거든.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정도 타이밍에서는 이제 좀 풀려도 되지 않을까. 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망해가고 있잖아, 출산율이. 그러니까 이 타이밍쯤 돼서 이제 진실을 아는 것도, 언덕 위에 있던 진실을 아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일단은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그 김지현 의사님이 그 가장 추천하는 방법 있잖아, 가장 가성비 값,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 근데 그분이 추천하는 거는 그 자궁 내 삽입 장치가 있단 말이야. 흔히 말하는 루프 같은 거 있지. 그거를 추천하더라고. 그래서 실패율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만약에 루프를 쓰고 난 다음에 만약에 바깥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뭐 거의 뭐 이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뭐 이제 뭐 배란율까지 계산하면 완전히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라 갖고, 본인은 그거를 좀 추천한다고 하더라고.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근데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크게 이제 루프는 이제 구리로 된 게 루프라고 하고, 요새는 또 미레나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게 있거든.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루프는 구리관으로 돼가지고 이 구리가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착상되는 걸 방해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미레나 같은 경우도 똑같은 기능하지만 이게 구리가 아니라 호르몬 같은 게 조금씩 나온다고 하대요. 그래서 치료 목적도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여자들도 이제 양이 일정하지 않거나 엄청 많거나 아니면 고통이 이렇게 엄청 오거나 주화인매에 빠진 것처럼 그날이 되면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이제 미레나 쓰면 뭐 좋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이게 또 안 맞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안 맞는 사람은 이게 다시 넣어도 다시 이게 뽑아내더라고, 그게.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뭐 이런 것들 안전함을 위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던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쿠퍼가 그랬단 말이야. 나도 이게 아닌지 좀 신기해가지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이 판도라의 상자 여러분들 잘 이렇게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뭐 써먹을 때 써먹으셔도 돼, 알았지? 써먹을 때 써먹으셔도 되고, 그러다가 뭐 이제 애 생기면 그러면 뭐 가는 거지. 원래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느끼는 게 진짜 의외로 애가 없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임신이 안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갖고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제 베이비가 생기는 거는 그래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 엄청난 것들이 오겠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